3회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30회 공주사 기출문제를요, 옳은 것을 틀린 것은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전체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그랬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요 아까 103조 104조 봤었잖아요. 그때 항상 언제냐,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것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은요, 이것은 몇 조가 몇 조가 똑같다? 103조하고요 그 다음에 104조가 똑같은 것이죠. 이번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무효니까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여기서는 언제까지나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든지 주장한다고 하지만 제3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거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그 법률 관계에 대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이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늘 보험금을 부정치등할 목적이죠. 우리가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부정치등할 목적, 이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맞는 말이고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했죠. 여기 지금 적극가담이 누구를 지금 기준하죠? 대리인이죠. 그럼 모든 것은 대리인을 기준해. 본인은 절대 따지지 마. 본인이 그런 사람이 몰랐다, 이건 읽지 마. 왜냐면 대리행위하자는 대리인을 기준하고요,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려면 본인의 지시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매수인이 그런 사람이 몰랐다, 이건 필요 없고, 일단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그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의 모든 문제는요,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 맞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42번은요,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정이라는 것은 일단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것을 불일치해야 되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합의를 뭐란다? 양해가 꼭 있어야 돼. 만약에 양해가 없다 그러면 비진입 표시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그래야 돼. 알면서요, 상대방과 양해가 있어야 돼. 만약에 양해가 없다 그럼 뭐로 해결한다? 비진입 표시. 그래서 양해가 결여되면 비진입 표시로 해결한다 이렇게. 2번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면요, 뭐가 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고요. 특히 여러분요, 이 채권자 취소권 있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4대 요건이 있죠. 4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언제나 어떻게 행사한다? 언제나 재판상 행사를 한다. 재판상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 취소권은 4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고, 이중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이 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증여를 뭐란다?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매매를 뭐란다? 그래서 가장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무효인데요, 여기 은닉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이죠.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이고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그래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는 무효이나 매매는 유효이다 반대로 됐죠.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4번은요, 포괄 승계인을 포함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허위 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OX X죠. 우리가 허위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다?
포괄승계를 포함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포괄승계가 누구죠? 상속인이죠. 그러면 상속인은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 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있죠. 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뭐가 들었다 앞에 포괄승계인을 포함한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이전받은 자 또는요 수익자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하다가 빠르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한 문제 더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까. 여기 보면 제3자가 아닌 거, 아닌 건 누구다? 수익자, 그 다음에 누구다? 상속인, 포괄승계인이죠. 또 누가 있어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승계한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마지막으로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채무자. 물론 또 있긴 있죠. 대리에서 본인이죠. 본인하고 대리는 제3자가 아니죠. 알겠죠? 이것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 채무자, 대리에서의 본인, 그 다음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승계한 자, 상속인, 수익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5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 이런 파산관제는 어떻게 하죠? 파산관제는 뭐에 해당한다? 첫 번째 누구에 해당한다? 제3자. 첫 번째 파산관제는 제3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 중에서 일부는 선의이고 만약에 일부는 악의이다. 그럼 뭐로 본다?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선의가 되지 않아. 그러면 모두가 선의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일부는 뭐가 된다? 악이고 있고 일부는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다뤄진다. 선의로. 악의로 다루어진다 그러면 안 되죠. 뭐로 다루어진다? 선의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43번은요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요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항상 봐봐.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요. 그럼 소급표가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기요 성취한 때부터 이래야 돼.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소급표가 없다 이란 말이죠. 소급표가 없다.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게 뭐죠?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시부터 계약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소급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조심해야 돼. 이것은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시부터 효력을 잃는다.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은 소급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소급할 수 있잖아요. 합의가 있으면. 그런데 해제 조건은 뭐다? 해제 조건은 그것은 잃는다 이 말이고요. 해제 조건은 잃는다. 그 다음에요 정지 조건은 뭐하다? 생긴다 이러죠.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2번은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기한의 이익 상실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지 조건부하고 또 하나는 뭐다? 형성권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일정한 사유죠. 일정한 사유는 뭐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고 형성권적은요 형성권은 뭐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청구나 통지 또는 채권자의 의사행위,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한다. 그런데 정지조건문지 형성권인지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기한이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럼 형성권적은요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라든지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뭐죠? 당연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정지조건부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이것은 네 가지를 보라고 그랬어. 항상요, 정지 조건은요,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 조건은요, 효력을 잃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여기 불능 조건하고 기성 조건이 있죠. 불능 조건은 이미 뭐 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기성 조건은요, 이미 뭐를 했다?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성취했다. 그래서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취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은 불능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이건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요, 불능이 정지냐 불능이 해제냐, 기성이 정지냐 기성이 해제냐 이러지, 불능이 기성이냐 해제가 정지냐 이런 말은 절대로 안 써요. 알겠죠? 그럼 읽으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으니까 불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정지는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다?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이죠.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나 더 보냐면은 이런 것을 하나 더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한 항상 정지 조건부하고요,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정 기한하고요, 정지 조건하고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조건은 일정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당연히 뭐한다? 발생하죠. 성취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정조건은 일정한 사실이요 발생한다. 발생하면 뭐합니다? 이행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이행을 안 한다.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합격하면 차 사죠. 합격 안 하면 차 안 사죠. 이 말이죠. 그런데요, 왜 그러냐? 조건은 불확실이거든요. 불확실. 그런데 여기요, 기한은요 확실하잖아요. 확실. 그러면 기한은 그럼 어떻게 된다?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뭐라든 발생을 하든, 발생해도 기한이 도래하고요. 발생을 해도 일정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은 도래하는 거예요. 기한은 도래, 둘 다. 왜 그러냐? 그것은 확실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요, 기한이라고 하는 말에 붙으면 어떠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은 만다, 도래한다. 알겠죠? 도래한 것을 볼 수 없다. 이게 틀린 것이죠.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도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봐봐요. 불가능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불가능해도 뭐한다? 도래한다. 불가능해도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하고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상계죠. 몇 번 나온다고 했죠. 상계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상계는 우리 단독행위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상계는 원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상계는 단독행위다. 뭐는 빌 수 있다?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뭐다? 계약이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상계는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정답 몇 번이다? 틀린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자, 44번은요. 갑은 을과책이란 매매계약에 대해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지금 여기 내용 증명이라고 했죠. 내용 증명 그러면 일단 이건 도달주의를 얘기하겠죠. 도달주의. 알겠죠? 도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보면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면 이랬죠. 즉 뭐죠? 발송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만약에 지금요 도달하기 전이죠. 사망했죠. 밤 2월 1일 발송을 했어. 발송을 하고요. 여기요 2월 3일 날 사망을 했어. 그 다음에요 2월 5일 날 도달을 했어.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2월 5일부터. 지금 여기 사망했잖아요. 사망했다가 하더라도 원래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요
사망을 지금 했다고 할지라도 의사표시 아직 도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부터 효력이 있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상속인이 책임지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중간에 발송하고 도달하지 않은 사망했다 할지라도 의사표시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의사표시는 발송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달할 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편지가 죽었어도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이틀 더 뒤에 있다가 먼저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돼. 아시겠죠?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돼. 따라서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의 뜻은 사망 후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사망 후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고요. 2번은요,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또 알아야죠. 도달. 그러면 도달이라는 것은 첫 번째요, 통지의 내용,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여기요 객관적 상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 말이에요. 놓여 있는 때. 이것을 우리는 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럼 봐요. 알 수 있는 그래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 알아버리면 안 돼.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알아버리면. 알면 안 돼.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 놓여 있으면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 없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도달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는요, 알아야, 그러면 알아버리면 그건 요지주의야. 요지주의, 도달주의가 아니고 요지주의. 그래서 알면 안 돼.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을에 도달했죠? 도달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도달 후, 그럼 언제 그럼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려면 언제까지? 도달 전까지. 도달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도달 전까지만 처리한다. 도달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갑의 내용 증명이죠. 반송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내용 증명하고 또 뭐하고 등기. 내용 증명하고 등기는요, 반송되지 않았죠. 그러면 뭐 한다? 송달. 다른 말로 뭐다? 도달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비교될 게 뭐가 있죠? 보통 우편. 여러분, 보통 우편은요, 이것이 반송이 되지 않았다. 반송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도달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번은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경 개시신판. 잘 봐봐.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요 을한테요 2월 1일 날 편지를 발송을 했어. 발송해서 이것이요 2월 5일 날 을에게 도달을 해. 을에게 도달하죠. 이 도달할 때 이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이 능력자인 경우가 있죠. 그럼 능력자인 경우는 당연히 뭐 한다? 도달을 말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죠. 제한 능력자는요, 일단요 갑은 을에게요 도달을 말 수 없어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 을은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을에요 누가요? 법정 대리인.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그러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도달을요. 근데 이건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봐봐. 도달한 후에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할 때는 이 사람은 뭐 했다? 도달할 때는 멀쩡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달할 때는 뭐죠? 능력자였다 이 말이에요. 능력자인데 그러고 난 후에 피성년 후경 개시심판, 성년 후경 개시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능력자였는데 편지 받을 때 능력자인데 이틀 뒤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나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일 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말은 지금 5번은 도달할 때는 제한 능력자 있어요, 능력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알겠죠? 의사표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생긴다. 여기요, 피성령 후견, 성령 후견 게시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처음부터 편지가 도달할 때 피성년 후견이었어. 그러면 도달을 주장을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그럴 때는 뭐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5번은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달한 후니까. 도달한 후니까. 이해됐나요? 자, 45번. 갑은 자신의 엑소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보면 자신의 엑소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가 뭐죠? 그것은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지금 이게요, 지금 계속 지금 임의대리에서 사례 문형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보면 을이 한정 후견 개심판, 한정. 우리요, 대리권 소멸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소멸하려면 뭐가 돼야 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여기는 한정이죠. 그래서 안 되죠. 한정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성년 후견 개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소멸은 뭐죠?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기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번은요. 자, 2번 봐봐. 2번은 여기요, 자기 계약. 자기 계약 뭐죠? 쌍방 대리 금지. 쌍방 대리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인데, 자기가 쌍방 대리 금지는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죠. 재밌는 말은 여기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두 번째는 또 뭐다? 2번은 채무이행이에요. 채무이행.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나온다?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나와? 그것은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알겠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 나와. 자기가 쌍방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란 말은 있어 없어? 부득이한 사유란 말은 있어 없어? 부득이한 사유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본인이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원칙은 뭐죠? 원칙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돼.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고, 원칙은.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 첫 번째 뭐다?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하고 경계하고. 경계. 그 다음에 세 가지죠. 세 가지.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다툼.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항변권. 기한이 미도래. 기한이 미도래하는 여기요,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 채무이행은요, 이것은 뭐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이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근데 원래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채무이행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든지 채무이행인데, 근데 여기는요, 허락이 없더라도 갑을 들여야 자신이 엑스토지를 자신이 그냥요, 매수한다. 그러면 자신이 매수한다. 이것을 자기 계약이거든. 자신이 매수가 자기 계약이거든. 자기 계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을에게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숙권행위를 처리하죠. 숙권행위 처리를 하거나 또는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죠.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죠. 법률 관계가 뭐라면 관계가 종료되죠.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숙권행위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언제든지 철회하죠. 4번. 갑의 숙권행위는 우리 아까 말했었죠. 그럼 숙권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다?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다.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행이다. 비출연행위. 알겠죠? 이 3대 요건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식행위로 해서 틀렸죠. 요식행위로 해서 이렇게. 알겠죠? 요식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불요식 행위이다. 이렇게. 불요식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요. 자, 5번 보시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거라는 없다고 그래서 틀렸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요, 중도금과 잔금을 얼마 할 수 있다? 수령할 권한은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뭐는 없다? 체결의 대리권은 뭐가 없다? 두 가지가 없어. 첫 번째, 해지할 수 없어. 해제를 못해. 그 다음에 잔금 지급 기일을 말 수 없다? 연기해 줄 수가 없어. 알겠죠? 연기를 하려면 체결의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이 있어야 돼.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뭘 할 수 없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잔금 지급기를 마지 못한다? 연기하지 못한다. 연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포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됐나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지금. 자, 46번.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이것을 뭐란다? 복임행위라고 그래.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을 무슨 행위를 한다? 복임행위라고 그래. 누구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이다. 틀렸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이다. 항상 이걸 바꾸죠. 이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 아니요? 대리행위다. 아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요? 복임행위하고 대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면 정신 못 가니까 정신 없어요? 알겠죠? 양심 있으면 좀 와봐.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이름으로 무슨 행위? 복임행위. 우리가 대리행위는 또 뭐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당연하죠. 자, 2번.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여기 나오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계약 쌍방되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이란 말이 나오고 부득이한 사유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하죠.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복대를 선임할 수 있어? 임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의 승낙이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요, 부득이한 사유라니까.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기계약 쌍방되는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알겠죠? 복대리인 선임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말이 다르죠. 그럼 봐봐,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잖아요. 그럴 때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선임할 수 없다. OX? 여러분요, 둘 중 하나 또 논이잖아. 둘 중에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뭐 있으면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죠.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계속 흔들어가지고 나한테 아주 무력실에 하지 말고 틀어. 대신 25도로 맞춰라. 25도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나도 더워. 나도 더운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옷 끼워 입고 그러니까 감기 걸릴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차라리 좀 더운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5도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알겠죠? 둘 중 하나.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뭐가 있으면 돼?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돼. 알겠죠? 둘 중 하나. 나한테요 계속 이렇게요.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자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 책임이 있다. 그럼 우리는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선임 감독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있다. 이게 중요하죠.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사망하죠. 그럼 봐봐요. 여기에 대리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대리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대리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이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망했죠. 우리가 대리권의 소멸은 뭐가 있어요? 본인의 사망, 또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우경, 개시, 심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망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없어진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4번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틀렸어요. 우리가 표현대리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어요. 표현대리는요. 표현대리는 모두 4가지인데 여기요 125조, 126조, 129조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요, 이 125조는 임의 대리만 돼. 왜요? 대리권 수요 표시니까 임의 대리만 돼. 그럼 126조는요, 권한을 넘나할 때 권한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고, 129조는요, 대리권 소매로 할 때 대리권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야. 복대리요.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라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라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라고. 알겠죠? 자, 여기서 문제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언제나란 말 했는데 혹시 그 한국말로 언제나 이거 잘 모르세요?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라니까. 언제나.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언제나 임의 대리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의 경우 법적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래서 다 복대리의 경우도 표현들이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5번 보세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선임해요? 자, 잘 봐야 돼. 자, 임의 대리는 언제 하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 원래 안 돼.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자, 법정 대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는요, 언제든지 선임해. 무과실 언제든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무과실 책임. 만약에 어떤 책임이면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렇게.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해. 그러니까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이해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어떻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죠. 선임 감독 책임을 져. 그냥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고, 원래는 언제 선임하니까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책임이 더 무거워졌어? 부득이하게 선임하면 더 가벼워졌어? 가벼워졌죠.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 책임이 뭐가 된다?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 책임이 경감된다. 자, 무슨 이해됐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을 해.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그런데 임의 대리인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어. 언제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게 바로 차이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하고 무과실인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과실 책임, 책임이 경감된다 이 말이죠. 임의 대리는 원래 선임 못해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말 천천히 달라는 친구는 어디 나가고 외출을 하고 없어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5번 맞아요? 자, 47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은 을한테 대리권 안 줬다 이 말이지. 자, 1번 임대차 계약은 갑이, 이건 무효니까요, 추인하지 않으면, 갑이 추인을 하지 아니하면, 무권대리는 무효잖아요. 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란다? 유동적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원래 무효인데 추인을 해야 유효가 되는데 추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 이렇게. 2번은요, 갑은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말 수 있다. 추인. 우리가 추인은 뭐다? 추인은 뭐다? 의사표시다.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 해야 돼? 명시적 또는 뭘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기인으로서 의사표시예요. 그럼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어떻게? 명시적. 어떻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병이 계약 당시에 여기 대리권 없으면 안경 알았다 병이 알았다, 계약 당시 알았다. 여기요, 상대방은 선인 경우 몰랐다,
그 다음에 선악불만하고 알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채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몰랐다 선의 그러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철회권은요 상대방은요 선인 경우 철회,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뭐다? 악이죠. 악인 경우 뭐는 할 수 있다? 채고. 뭐는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철회권은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 채고할 수는 있다. 채고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했죠.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했다. 이걸 뭐라 한다?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변경을 가한 추인, 가한 추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추인하려면 어떻게 추인해야 돼요? 추인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단축하여 추인했다. 이렇게 단축하여 그거를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돼. 왜? 우리는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추인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나 변경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단축하여 추인하거나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안 돼. 이해되셨나요?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위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항상 추인한 때부터.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그때부터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추인한 때부터 이 말은. 그런데 여러분요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뭘한다? 소급한다. 계약 체결 시에 뭘한다? 체결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우리가요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소급표가 없다. 그런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니까 소급표가 없다는 말이니까 틀린 거예요. 무권 대리는 뭐가 있으니까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알겠죠? 여기는요 뭐가 틀렸죠? 4번은요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OX X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동의가 없어도 그 말이 틀렸어요.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이요. 자 48번 임의대리. 여러분 이렇게 꼭 나오는데 임의대리 이렇게 나왔다 해서 임의대리가 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법률 우리가 보통 대리는 다 임의대리지 법정대리는 사실 그렇게 많잖아요. 알겠죠?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이죠?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공동대리 아니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1번 틀렸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보호조랭이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뭐가 틀려? 만차 때문에 만 그러면 안 돼. 보호조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보호조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보호조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 돼. 여기서 보호조행위는 뭐가 보호조행위죠? 두 가지를 크게 봐야 돼. 뭘 한다? 소멸시효를 뭐 한다? 중단을 시키고 미등기 부동산을 뭘 한다? 보존등기란다. 보존등기. 물론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부패한 음식물을 처분한다거나 가옥을 수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보존이죠. 근데 보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틀렸죠? 알겠죠? 그래서 보존이 왜 그러냐? 자,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유권대리는 뭐냐? 무권대리는 뭐냐? 표현대리는 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유권대리가 뭐예요? 항상 있잖아. 먼저 현명을 해야 돼. 나는 갑의 대리는 을이다. 이렇게 현명을 해. 현명은 다 있어야 돼요. 일단 현명을 하지 않으면 무권리자의 무권리자. 일단 현명을 해. 현명을 했는데 만약에 대리권이 있어. 대리권 그러면 유권대리.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으면 이것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그럼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그래. 원래는 유권대리죠. 그럼 여기 봐봐.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써도요, 너는 유권대리다 그 말은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고 표현대리다 그 말은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권대리라고 하는 말 속에 표현대리란 말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포함될 수가 없다. 없다. 말 자체가 안 돼. 아예 대리권이 있을 때만 유권, 없는 것은 무권이니까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늘 대리행위에 있어서 재밌는 말이죠. 대리권의 전부에 대해서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있다. 자, 이러면 이것은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우리가 대리에서 입증 책임이 네 가지가 나와.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알겠죠?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니까요. 자, 먼저 그걸 정리를 먼저 해. 자, 먼저 보면요. 상대방은 뭐를 주장한다? 상대방은 대리에서 상대방은요. 상대방은요. 유권대리를 주장하죠. 유권대리를 주장하니까요. 주장하면 그러면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을 해야 돼. 대리권의 존재를. 상대방은요. 그러면 뭐 이런 것이 딱 인정이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알겠죠?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책임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본인은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는 걔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알겠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권대리에서는 나중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죠. 무권대리는 두 가지예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면 돼. 그러니까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기 싫으면 상대방은 내가 무권대리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걸 증명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아무튼 이거 먼저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해. 대리권의 존재. 누가요? 상대방이. 시험에 잘 나와.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니을은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니을 맞고 경니은 디귿 틀리죠? 자, 미음은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자, 봐봐.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알죠? 대리인 책임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앞에가 뭘 제시했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처음부터 내가 매매 위임장을 줬죠.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이미 누구란 걸 이미 알고 있다. 대리인임을 이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여기 봐봐. 현명을 하지 않죠?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본다니까 본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본다니까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험 한번 나왔죠? 두 번째요. 본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런 말이 안 돼. 착오란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뭐랬거나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알겠죠? 근데 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뭐다? 바로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위임장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이미 누구란 것을 알고 있었다?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틀렸네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틀렸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5번이죠. 하나 맞고 다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자, 49번요. 취소죠. 다음 중에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고 이건 법정 추인을 묻는 거잖아요. 법정 추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면 없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 일을 보류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도 위임을 이 일을 보류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일을 보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럼 우리가 추인은 6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모두가 다 추인이죠. 뭐만 한 개라고 해서 뭐만? 첫 번째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1개예요. 뭐? 상대방 뭘 한다? 어떤 경우? 이행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 뭐한 경우? 뭐뭐를 양도한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죠. 여러분 추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랬죠. 그 말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추인이 아닌 건 뭐예요?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 양도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돼.
알겠죠? 여기 지금 뭐예요? 치속권자가 여기 있죠. 치속권자가, 이런 치속권자가, 또는 여기는 상대방이 여기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치속권자가, 여기는요 치속권자가 이렇게. 단글은 다 치속권자죠. 치속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라니까. 치속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야. 알겠죠? 상대방의 양도 상대방이 청구한 것만 추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 3번에 상대방이 이행 청구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3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에서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 상대방의 양도, 이 두 가지는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민법총칙 이제 50번이에요. 자,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비록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자, 우리가요. 자, 지금부터 유동적 무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뭐가 있다?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있잖아요. 확정적 무효. 또 뭐가 있다? 여기요. 확정적 유효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원칙적으로 여러분 뭐가 되냐면 추인이라고 하는 거 뭐죠? 그 유동적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유동적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확정적 무효인 것이 있고 어느 경우는 확정적 유효인 것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 그랬죠? 그럼 유효인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이 유효는 뭐냐면 지정해제가 된 경우가 있고요. 또는요 지정기간이 만료돼.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뭐를 하지 않는 경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 매매가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알겠죠? 여기는요 이것은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요? 지금 여러분 토지거래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허가 전이다 이 말이에요.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 전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허가 전이고 뭐가 필요 없어. 우리가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이것은 언제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허가를 불문하고 허가가 있든 없든 이 말이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알겠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그건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자, 2번은요. 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았으나 그랬죠. 알겠죠? 그러면 확정적 무효는 또 아니라잖아요. 아직 확정적 무효는 안 됐어. 그럼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여기 상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 있을 때요. 유동적 무효는 뭐다? 먼저 채권행위가 있어 없어? 무효니까 채권행위 무효죠. 여기 의무 부담행위가 있어 없어? 의무당이 없죠. 그다음에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행을 청구를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채무 불이행이 안 나오니까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을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되죠. 봐봐. 이런요 의무가 없고요.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채무 불이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 문제를 보려면 이 법의 논리를 알아야 돼. 법의 논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알죠? 이것은 민법총칙에서요 첫 시간에 나온 거란 말이죠. 민법총칙 첫 시간에 했을 때 채권행위가 무효, 그 다음에 의무가 없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채무불이행이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상여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건 논리예요. 그것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적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를 거절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직 확정적 무효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요. 1번 체결하고 나서 2번에 협력을 해. 서로 협력 의무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하고 세 번째 허가가 나와요. 허가. 그러면 네 번째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해.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주된 의무라고 얘기해요. 주된 의무고요. 협력 의무를 말한다.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수적 의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협력 의무하고요, 여기 대금 등기 주된 의무하고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된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란 말이에요. 동시 이행이요. 그런데 이 협력 의무는 부수적이잖아요. 이 부수적 의무는 뭘 한다? 이것은 동시 이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두 개가 안 돼요. 부수적 의무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묻고 있는 것이다? 협력이 만약에 봐봐요. 갑하고라고 먼저 대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가 나와야 되죠. 허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되죠. 협조를 해야지 대금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말하죠. 매매 대금 안 준다고 협력 못 한다잖아요. 그럼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먼저 뭐를 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해야지. 좀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 이행 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OX, X 없다 이 말이죠. 방금 얘기했죠. 지정기간이 만료됐죠. 재지정이 없죠. 그럼 이것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하고, 그 다음에 병과 병이 자신과 갑을, 갑의 당사자라는 토지거래가 봐봐요. 여기요 지금요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는 허가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봐요. 허가를 받죠. 허가는 무슨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죠.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효력 규정이니까 허가가 없으면 무효죠. 무효는 뭐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 을이 병한테 팔고요. 그다음에 갑이요 병이 갑하고 있죠. 병이 갑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여기까지를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다음에 효력 규정은요 무효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무효이다가 아니고 유효하다가 아니고 무효이다 이래야지. 무효이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뭘 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무효이다, 유효하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좀 어려운 말이야.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가요 여기 지금 30이 나오고 31에 32이 안 나왔는데요. 아마 올해도요 토지거래 허가가 아마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큰 이슈가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법의 논리니까 논리니까 어떻게 한다? 허가가 없다.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 채권행위 무효. 그 다음에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고, 먼저 계약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해서, 그 다음에 허가가 나와야 대금을 청구하죠. 그런데요 대금을 주지 않는다 해서 협력을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죠.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죠.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요 이제 11번, 51번부터는 뭐냐면 물권법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